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2편 PMO 성공 방정식 중 제8번째 성공 방정식 OKGF 가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성공 방정식을 이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맨 마지막 OKG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VMRW 성공 방정식 1번은 요구사항 가시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DIAR은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확인하고 분석하느냐 하는 그러한 DIAR,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MESS,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EIMP,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우리가 진척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RAPD,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진척 중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슈 리스크 체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MIRC,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변경 통제 프로젝트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했던 ICCP,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맨 마지막으로 OKG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OKGF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미 앞서서 우리가 11개의 이제 잘못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부분들은 이제 다 우리가 그거 관련된 성공 방정식에 대한 그 적용 내용을 얘기를 했고, 바로 이 뒤에 3개가 바로 이제 OKGF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PM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관리자와 관리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발주자, 수주자와 감독기관들이 어떻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OKGF 성공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성공 방정식 8번, 이제 OKGF 지배체제 조직과 유지라는 이제 종전 우리가 7개의 방정식과는 좀 다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서 과연 프로젝트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조직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가 흔하게 말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의사결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성과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 OKGF의 정의가 되겠고요. OKGF는 제일 좋은 시기는 착수 때 진행이 되면서 계획하고 실행 때 요 부분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당 부분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절차와 책임의 집합이다. 그래서 프로젝트부터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이르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의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이룰 건지, 또 책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 될 건지, 여기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프로세스,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당초 했던 우리가 이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밸류나 비전이나 미션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OKGF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ISO의 Governance Framework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ISO 번호는 21505가 되고요. 여기에서 가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설계하고 구축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과 권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ISO 21505를 기반으로 해서 KSA ISO 21505라는 그러한 그 가버넌스 체제를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개의 국가가 안 되는데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버넌스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그 ISO 21505에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데요. 여기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요거는 개별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는 모여져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그 포트폴리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다양한 여기 이해관계자가 있죠. 발주자나 수주자나 감독기관이나 뭐 협력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애당초 원하는 이러한 전략 그 다음에 그때 발생되는 그 위험,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하는 결과를 계속 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ISO 21555에서 얘기하는 가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넌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직의 전반적인 가버넌스 주체에 수립된 목표, 가치 및 원칙을 준수한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대개 보면 프로젝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목표, 가치, 원칙을 해놨는데 끝날 때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이제 가장 키워드는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 때문에 다양한 충돌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충돌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가버넌스 체제라고 얘기하는 가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조직 및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특히 이제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꼭 어떠한 뭐 공공이기 때문에 편리성 이런 것보다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하다가 보면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런 걸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아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경계 조건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 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 뒤에 보면 이제 다양한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고, 각각 이제 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대상 조직에 대한 목표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책임하고 책임 위임 또는 권한 부여 및 지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끝까지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해주는 거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그 가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얘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프로젝트 쪽으로 이제 끌고 와서 사업 추진을 위한 가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와 전략을 준수하고 일치하느냐 하는 여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유지하고 운영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하죠. 발주사, 수행사, 감독, 이제 주요 협체, 뭐 기술 자문단, 뭐 이런 등등 필요하면 이제 PMO도 여기에 속하겠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관련된 뭐 커미티 미팅이나 스티어링 미팅 등 이러한 부분에서 그 회의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유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조직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그 다음에 사업 관리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지원해주고, 여기 템플레이트도 지원해주고, 산출물도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납기 및 주요 마일스톤 관리, 최종 납기도 있지만 납기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가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슈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처리 대응도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모니터링하고 징조 징후의 조기 발견으로 문제 이슈를 사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한 거고, 지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죠. 요구사항 준수율이나 부문별이나 전체 진척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그걸 유지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고, PMIS 관련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죠. 소프트웨어죠. 그러한 기능하고 개선에 대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고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버넌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출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사소통 관리 가이드라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버넌스 쪽에서 관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이해관계자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템플릿은 어떻게 가져가고, 또 그 가이드라인은 3 베이스라인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이러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작성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별 종료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마일스톤 체크리스트. 이게 이제 착수 단계가 끝났으면 착수 단계를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 영어로는 페이스 엑싯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신경 쓰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 그거에 관련된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서 이제 가버넌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탑다운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납기 점검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이렇게 뿌려줘야 되고, 진척을 어떻게 평가할 거고, 예를 들어서 3주를 볼 건지 3개월을 볼 건지, 그 다음에 과연 얘가 어떻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과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죠. 선제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에 대한 평가 기준 같은 거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가져갈 거고, 어떤 템플릿을 쓸 거고, 관련된 지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주로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이 이제 공공 부분의 PMO 아니면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까지 가면 그거와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이제 체크리스트 등이 가버넌스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탑다운으로 프로젝트 전체에 이해관계자들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할 거고 이러한 식으로 규정할 거다라는 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런 체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다 설명을 했듯이 요구사항 20, 그 다음에 리스크 하게 되면 10, 그 다음에 계획자 수립하면 또 20,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실행하면 10, 그 다음에 우리가 진척 관리하면 10,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이슈 리스크 이걸 지속적으로 모닝하면 10, 통합 변경하게 되면 10.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에 7개 방정식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보면 사실 조직 간의 충돌이 되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에 대한 문제도 사실 이견이 많은 게 실제 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GF가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이렇게 딱 밑에서 체제를 받쳐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테마 5 시리즈에는 제가 PMO가 현장에서 수행해야 될 8개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 이러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납기에, 그 다음에 우리 원하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약속한 비용 안에, 물론 이거는 이제 수행사의 입장에서는 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프로젝트를 해야 우리가 이제 수행사도 도움이 되고 발주사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테마 5의 PMO의 8개의 성공 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6부터는 글로벌한 PMO에 대한 서베이가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진행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또 거기에서는 어떤 PMO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건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테마 6부터는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글로벌 PMO 서베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